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장인공자가 들어간 한자들은 어떻게 되나, 장인공이 들어가면 다 발음을 공발음만 하는가, 아니면 어떤 발음을 하고 어떤 자가 있는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장인공자를 좀 조사해 보니까 장인공은 들어가는 한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인공자가 들어가면 공과 강발음하는 한자를 하겠는데요. 나중에는 항발음까지도 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자를 한번 배우시겠는데요. 먼저 장인공자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인공을 뺀 나머지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한자의 훈음을 정해주게 되거든요. 먼저 장인공자를 보시면 이 장인공자는 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기술자들이 들고 다니는 큰 직각자를 그린 한자인데요. 그래서 이 장인공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길이가 정확한 자기 때문에 잘한다는 뜻이 들어가고 기술자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인공자가 들어가는 때는 만들다라는 뜻이 또 연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곳, 공장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그걸 공부하는 공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자,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수공업이라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뭔가를 만들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볼까요? 첫 번째, 공공자를 보시면 앞에 뭔가를 잘 만들어서 힘력을 집어넣었더니 내가 큰 업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것을 일을 하여 힘껏 했더니 업적이 생겨서 공공이라는 말은 업적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받는 상들을 우리가 공로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공자는 힘껏 무엇을 해서 이루었던 업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성공이라고 할 때도 쓰고 공덕이라고 할 때도 쓰고요. 두 번째 칠공자를 보시면 앞에 장인공의 뒷부분에 때리다를 집어넣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공격을 하다, 치다라고 해서 칠복을 뜻을 그대로 갖다 썼지요. 정말 방금 말한 것처럼 치다, 적군을 공격하다 할 때 쓸 수도 있고요. 내가 한 가지만 열심히 장인공, 일할공, 기술자처럼 열심히 한 가지만 쳐서 공부하는 걸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거를 쳐다 해서 그 칠약자를 써서 공약이다 이런 말 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받칠공은 아래 조개패 모양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조개패는 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엇을 갖다 바치다 라고 해서 바칠 공자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갖다 바치기 때문에 공납이라든지 공헌이라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때 갖다 바치는 물건을 공물이라고 한다든지 돈으로 또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있지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똑같이 들어가서 공발음을 하고 있는데 위에만 있는 한자는 앞귀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안을공이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안을공자의 마음심이니까 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어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낀다라든지 또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서 우리가 공황 상태, 세계 공황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자가 되겠고, 또는 이 공자에서 용 중에서 아주 무서운 용을 공용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 공자를 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묶을공을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 안을공이 발음을 주고 아래에 있는 가죽 혁자가 묶다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가죽끈으로 흔들리지 않게 꽁꽁 묶었습니다. 이 묶을공자로 쓸 수 있는 단어 단단하게 묶었다 하니까 공고히 하다 이런 말 할 때 단단히 묶어서 굳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묶을공을 활용을 합니다. 중간 점검 잠깐 보실까요? 장인공이 들어가면 기술자나 어떤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뜻하는 한자가 돼서 발음은 다 공발음을 주고 추가되는 힘이면 공, 칠복이면 칠공, 돈이면 바칠공, 마음이면 들어올공,
가죽혁이면 묶을꽁 이렇게 보셨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빌공자를 보시는데 위에 있는 한자가 구멍혈입니다. 구멍이니까 텅 비어있는 구멍이 비어있겠죠.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하늘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공자도 되기 때문에 하늘을 지키는 군인을 공군이라고 한다든지, 비어있다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한다든지, 비어있기 때문에 공백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텅 비어있다, 칸이 비어있다 그러면 공란이라고 한다든지 상당히 많겠죠. 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공 상태라서 없는 것, 가공 인물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공이 되죠. 텅 비어 있다로 일단 보시고, 7번째 앞에 사람인을 써서 머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때 쓰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있다,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을 동자, 무지할 동자에서 공동이라고 하면 지각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좀 높은 급 쓰니까 이해만 하시고요. 8번째 당길공을 보시는데 앞에 손수변에다가 빌공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내가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요. 활시위 같은 거 당기는 걸 공현, 활시위를 써서 공현이라고 한다든지, 우리가 그 전문 용어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내는 것을 공제받다고 할 때 쓰는 끌어당겨서 덜어내는 것, 끌공, 덜제, 공제받다 할 때도 쓸 수 있는 공자예요. 그래서 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9번째 공우공은 악기 이름입니다. 위에 대나무가 들어간 것처럼 관악기를 뜻하고요. 공후라는 악기의 한자입니다. 당연히 악기가 소리가 나려면 악기 속이 비어 있어야 되겠죠. 대나무로 만들고 속이 비어 있는 악기가 되겠어요. 10번째 빈속 강인데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한자죠. 공발음을 하지 않고 강발음을 하기 때문에 앞에 달월이 오면 우리 신체를 뜻하는 육달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 자, 입속이 비어있죠? 구강, 콧속이 비어있죠? 피강. 이런 식으로 비어있다 또는 창자가 비어있는 동물 종류를 우리가 강장동물 이럴 때 강발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죠. 뭐 장인공에서 구멍을 써서 빌공, 사람 써서 어리석다, 손수 써서 당기다, 대나무 써서 아끼다, 육도를 써서 사람 신체다.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장인공이 들어가면 공과 강발음 10개 배우셨습니다. 유익하시지요? 맨 뒤에다가 오늘 배우신 한자들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요. 영상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이런 영상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장인공자가 들어가면 공발음, 강발음 하는 거 배우셨지요? 자, 오늘은 2번째 시간인데요. 장인공이 들어가면 강과 항과 홍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이고요. 11자 정도 한번 배우시겠는데요. 장인공은 복습을 좀 하면 자 모양이었고 기술자 모양이었고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앞에 물수에다가 장인공을 집어넣었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을 만들어 놔서 물이 흘러가는 길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걸 강이라고 하죠. 물이 흘러가는 곳,
그곳을 강이라 하다 해서 우리가 강에서 강 옆에 사는 마을을 강촌이라고 한다든지 강 쪽에 남쪽이면 강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하고 관계가 되는데 두 번째 오나라배강이라고 해서 앞에 배를 쓰고 뒤에는 그 배를 만들다라고 해도 되지만 물수가 생략된 강강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강에서 타는 배라고 해서 오나라 배 강자인데 중국의 오나라에서 사용했던 배라는 뜻이고요. 이 강자는 또 속자로 배선자를 간략하게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배하고 관련되니까 배주가 들어갔고 강강자의 의미를 갖고 와서 장인공이 강 발음을 하면서 배강이라는 한자를 만들게 되었고요. 세 번째 마주들 강자를 보시면 아까 장인공이 만들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앞에다가 손수를 집어넣었으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마주 들다라는 한자를 좀 보시면 강거다라고 해서 서로 마주 들고 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요. 마주 들고 있는 사람을 강부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강자인데요. 앞에 손을 집어넣어서 마주드는 강자라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아셔도 발음이 꼭 공발음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깃대강자는 앞에 나무목을 써서 나무 위에다가 만든 깃대, 깃발, 깃대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보통 이 깃대강자는 다리로 쓰게 됩니다. 단어를 보시면 강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깃대강자가 사용하는 정확히 말하면 다리는 얘는 사람이 다니는 보행의 다리가 되고 다리량 그 들보량자를 쓰는 량자는 그 수레가 다니는 다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니까 약간 좀 장인 공자가 길 모양처럼 사람이 나무로 만든 다리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깃대 강자는 다리 강자로도 사용을 해서 사람이 다니는 강자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만들다는 뜻이 있었으니까요. 다섯 번째 돌로 만든 다리예요. 돌로 사람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징검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징검다리 아시지요? 그래서 징검다리 강자는 방금 위에 있는 다리 강자하고 거의 같이 쓰는 동급인데 나무로 만든 다리냐? 돌로 만든 다리냐? 이렇게만 구분한다고 합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한자입니다. 고급 급수가면 좀 보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강 오나라배강 추가되는 부수 보이시죠? 손 마주들강 나무목이면 깃대강 돌석이면 징검다리강 이렇게 보시는 거를 자 장인공인 강발음 하는구나. 그럼 두 번째 이제 항발음을 좀 보시겠는데요. 목항자, 똥구멍 항자, 항아리 항자는 항발음, 붉은 홍자, 무지개 홍자, 어지러울 홍자는 홍발음입니다. 아주 쉽게 제가 정리를 하니까 보이시죠? 자, 볼까요? 앞에 장인공이 발음을 주고 머리 열자가 목항이 되는데 우리 머리 밑에 장인공 모양처럼 생긴 걸 목이라고 할 때 정말 목항이 되는데 지금 이 신체 목항보다 조목항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써서 항목 조항 이럴 때 쓰는 항자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 밑에 있는 장인공 모양 목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똥구멍 항자인데 앞에 있는 한자가 육달월이에요. 사람 신체를 뜻하고요. 우리가 똥구멍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은 이 똥구멍 똥 얘기만 해도 까르까르 웃는데요. 참 어른들은 이런 거 이렇게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건 늙었다는 뜻이라면서요. 웃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똥구멍 항자는 항문할 때 쓰는 항자고 항문에 병이 생겨서 항탈이다 이런 말 아니 탈항이다 이럴 때 쓰죠. 탈항 자, 앞에 육달을 쓰고 뒤에 장인공자로 보지 않고요. 붉을 홍자, 바로 아래에 있는 붉을 홍자에서 실사가 빠진 걸로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붉은 빛을 띠는 신체 부분이 똥구멍 쪽이어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항아리 항자는 앞에 항아리 모양인 장군부 부수를 집어넣고 뒤에 장인공자가 항발음을 써서 항아리라는 뜻을 하는데 우리가 항아리는 한글이고 이 항아리를 한자로 만들면 항태라는 항아리 종류가 질그릇 종류가 있는데 아주 투박한 항태라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앞에 있는 부스 들어가면 항아리
이런 그릇이었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9번째 보시면 불구롱자인데요. 앞에 실사는 다 실, 옥감, 천인 거 아시죠? 만들었습니다. 옥감, 천을 만들어서 염색을 했는데 무슨 색으로 했다고요?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붉을 홍자가 돼서 우리가 붉은 얼굴을 홍안이라고 한다든지 새색시 옷 입는 걸 노구홍상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 우리 뭐 전쟁 때 그 홍의장군 붉은 옷만 입고 다녔던 곽재우를 또 홍의장군 할 때 붉으롱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붉은색 계열을 할 때는 쓸 수 있는 단어겠네요. 10번째 무지개 홍자인데 앞에 있는 한자가 벌레충이 들어갔습니다. 이 곤충의 등 껍데기가 곤충의 등 껍데기 색깔이 무지갯빛이 난다 이렇게 해서 쓰는 단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지개 홍자를 써서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무지개 홍해라고 하는데 홍해 무지개 홍 무지개 예 이렇게 써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고요. 11번째 어지러울 홍자를 보시면 앞에 말씀원을 쓰고 뒤에 장인공자를 써서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떠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내홍이라고 합니다. 내부에서 너무 시끄럽게 단합이 안 되는 걸 내홍이다.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무지개 홍자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홍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또는 무지개 다리를 홍교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무지개 홍은 곤충의 등껍질이 빛에 반사되면 무지갯빛 나는 것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인공이 들어가면 이렇게 항발음, 홍발음 이렇게 되는 한자인데요. 머리열이어서 목항, 머리 근처에 있는 우리 신체요. 똥구멍항, 항아리항, 불구롱은 실사, 무지개홍 벌레충 사용했고 내분홍 할 때처럼 어지러울용은 장인공을 활용을 했습니다. 장인공이 들어간 한자를 두 번에 나누어서 했네요. 강발음, 공발음, 항발음, 홍발음. 기역과 해응 발음은 같고 다 이응으로 끝나서 같은 한자 들어가서 같은 발음 한자로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추가되는 한자들은 붓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뒤에 영상의 끝부분에 문제를 내놓을 테니 한번 빈칸 채워보시고요. 영상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영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